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가 밴쿠버 캐나다에서는 기준금리를 언제쯤 내릴까, 거기에 대한 기사가 간단하게 났어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만에 최고로 4.5%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떨어질까 물론 알 수는 없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은행들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202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3.0%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올해까지는 아마 4%까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아마 뭐 2.5, 0.25, 0.25씩 아마 올해 내로 두 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게 대체적인 예상이고요. 거기서 또다시 4번, 0.25씩 4번을 떨어뜨려서 내년 말까지는 3%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올해 말까지 이제 GDP가 먼저 떨어질 거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0.4% 정도 떨어질 테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저게 다시 얘기하면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조금씩 떨어뜨릴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어떤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돈이 다시 또 풀릴 거기 때문에 대출이 쉬워지는 거죠. 그만큼 많은 돈들이 또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든지 뭐 주택 가격이라든지 그런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시각과 야 이번에 떨어지는 건 진짜 경기 침체야. 어쩔 수 없이 정말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아마 경기 올리더라도 경기 침체랑 같이 주택가격이나 자산시장도 떨어질 거다라는 양쪽 시각이 동시에 부딪히고 있는 시장이라 어떻게 될지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에 좀 따라서 자산가격 좀 하락이 있지 않을까. 물론 요번에 아주 굉장한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오르락내리락하는 어떤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업계 메트로 밴쿠버 시장 들썩거렸다. 자, 금리 인상 완화 기대감, 낮은 수요로 매물 문의 급주. 메트로 밴쿠버 시장이 꺾여있던 매수 심리가 반등하고 있다고 시티뉴스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이 중단된 가운데 수요가 지금 높은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구매자가 몰리는 경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비딩 워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구매자들 관심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대출 금리에 대한 안정성과 계속되는 낮은 공급량으로 제한된 매물 속에서 구매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시장이 회복된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매자들 대부분이 2, 3년 정도의 짧은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후에 금리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뭐 일반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거의 지금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살 때는 일단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정금리를 하는데 2, 3년 정도로 짧게 하고 그 사이에 아마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변동으로 갈아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어느 정도 지금 시야가 일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캐나다 3월 신규 주택 전설 감소, 전달 대비 11% 하락, 21만 3,865채가 건설됐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 모기지 공사에 따르면 3월 달에 신규 주택 공사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현재 지금 물량이 좀 부족하는 상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은 적고 그죠? 수요는 높고 인구는 늘어나고 거기에 더해서 뭐 이자율까지 뭐 정해진다. 그래서 부동산이 분명히 상승할 거다. 그런 게 분명히 지금 나타났죠. 그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광역 토론토 집장만 위해서 필요한 연봉은 자, 고소득자들만 주택 구입 및 유지 가능. 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무조건 벌면은 저렇게 되긴 하는데 또 많은 한국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뭐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부모님이나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집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고 형제들끼리 또 돈을 모아서 사는 경우도 봤고 한국 분들은 좀 굉장히 이게 좀 낯선 어떤 생각일 텐데 제가 이제 일하는 이제 피자집에서 제가 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간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 사람을 아는 사람 제가 사는 곳에 있었었는데 거기 11명이 살더라고요. 굉장히 방 2개 작은 콘도였었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몇 명 사냐 그랬더니 어른만 12명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애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몇 집이 사는 건지.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는 인도 사람한테 야 이렇게 집에 이렇게 많이 사냐 그랬더니 일단 돈이 없고 근데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통장을 하나를 만든대요.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뭐 한 명당 500불이나 600불 이렇게 딱 정해놔서 그 한 통장에다가 돈을 다 넣는데요. 다 세이빙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한 명이 예를 10만 불 메우고 싶지 않잖아요. 1억 정도 모으기가. 근데 형제가 5, 6명이 동시에 힘을 모으면 금방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돈이 모이면 이제 비즈니스를 첫째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 다른 식구들은 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 달라붙어서 뭐 무료로 가서 일해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올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사이에 그 통장에는 또 다시 또 다른 10만 불 정도가 쌓이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비즈니스를 둘째가 오픈을 하고 그래서 셋째, 넷째까지 오픈을 하는데 불과 4, 5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다들 비즈니스가 오픈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 더 거기다 때려 넣어서 거기서 또 디파짓을 만들어서 첫째부터 집을 사고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그 집을 또 다 사면 거기 통장에 돈이 모이잖아요. 그때부터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인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2명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던 인도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몇 병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는구나. 아무래도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토 같은 경우도 연수입이 무려 15만 달러가 돼야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렇게 안 되더라도 뭐 디파짓 마련하시면 되긴 되겠지만 어쨌든 집을 사서 유지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집 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거보다 더 억울한 건 이제 렌트죠, 사실. 렌트는 그냥 돈이 좀 없어지잖아요. 집을 사면 그래도 반 정도는 원금을 갚으니까 그래도 뿌듯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집을 소유했다는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내가 내 집을 소유했다는 그냥 뿌듯함과 그 자부심 그리고 렌트에서 벗어났다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산다는 건 정말 단순히 어떤 물리적 공간을 소유한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그냥 행복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아시면 좋겠죠. 네, 디즈니가 2차 가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4,000명 규모. 근데 사실 디즈니는 정말 많은 돈을 버는 곳이죠. 그죠? 그런 월트 디즈니 그런 놀이동산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든 영화들 그죠? 요즘에 마블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이런 모든 판권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죠? 여기도 ESPN도 갖고 있죠. 그 후브도 갖고 있죠. 정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도 요번에 대규모 조직 교편을 통해서 55억 달러에게 비용을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 하이고는 2차가 진행이 됐고요. 7,000명 규모. 마지막 3차가 올 여름쯤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도 이제 감원을 시작하는 거 보면 확실히 힘든 순간이 오긴 온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댈러스 지역에 제조업 지수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침체 우려가 다시 커지나. 근데 미국은요. 사실은 제조업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그냥 군수물자들 그리고 비행기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미국 제품들은 제조업이 아니에요. 그냥 소비재들 그리고 어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도 뭐 셀폰 이런 거 생산하긴 하지만 이 미국 내 생산하지 않고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공장을 이제 임대해 가지고 OEM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이라는 게 많지 않은데 이런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확실히 미국에는 지금 어쨌든 제조업은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는 거 봤을 때 이 침체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수들은 계속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 확 나타나는 건 없으니까 일단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명한 잉글리시베이의 파이어웍스 불꽃 축제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7월 22일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웬즈데이 7월 26일에는 멕시코 그리고 29일 날에는 필리핀은 매년 참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거를 제가 유학할 때 한 20년 전에 한번 정말 그 바닷가에서 한 5시간 기다려가지고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게임하면서 가가지고 기다려서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눈앞에서 불꽃이 펑펑 터지는데
정말 처음 경험한 거라 저 가슴이 정말 웅장해졌던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친구들하고 가서 또 재밌게 기다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제 아이들하고 가거나 뭐 하고 싶긴 한데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기억 때문에 한번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불꽃 축제 참여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오늘 날씨가 뭐 좀 흐리긴 하지만 비는 안 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